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영태 씨.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도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도 중요합니다만 고영태 씨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해서 진행사항 중간 체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변호인 김명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고영태 씨 혐의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고영태 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알선 수재, 그리고 사기, 마지막 하나는 사설경마장 운영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자, 어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네. 어제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제 어제와 지난 금요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돈을 주었다는 사람, 예. 그리고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네. 3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알선수재라는 게 세관장을 고영태와 최순실을 통해서 세관장을 안 될 사람을 임명하면서 네. 고영태가 돈을 주었다라는 제3자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조거든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받았다는 네. 거죠. 예. 네. 일단 인사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진했던 사람이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제3자가 돈을 줬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그렇죠. 구조입니다. 네. 어쨌든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의 진술은 일단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돈을 준 건 맞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예. 그리고 돈을 준 명목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머지 두 공무원들이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 이 진술 하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돈을 줬다는 사실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돈을 줬다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돈을 제3자인 자신이 줬다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혜택을 입은 바 없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나 보죠.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신빙성이 깨졌다고 표현하시니까. 예. 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영태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고영태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알아도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이렇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혹은 의존하는 사람 정도의 관계인지는 알겠지만 고영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실제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진 같은 경우들은 이루어졌는데 돈을 준 사람은 나중에는 명목 자체를 또 바꿉니다. 자기의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나머지 두 명의 진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머지 두 증인으로부터 나온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허위 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의 폭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진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무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내밀한 사정,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 그걸 이제 우리가 비밀의 폭로라고도 부르는데 비밀의 폭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 예. 어쨌든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디테일한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중간 체크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처음부터 이 사건은 그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례적인 점들이 있습니까? 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검찰이 신청했던 증거를 지금 철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신청했던 증거를 철회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통 검찰은 한번 증거를 신청하면 변호인들이 이건 상관없는 증거니까 철회해라 얘기를 해도 철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죠, 오히려. 이 사건은 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신청했던 증거들을 철회를 하고 있고 증인들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최초의 고영태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자라고 신청을 했을 때 검찰의 반박 논리가 증인이 너무 많아서 국민참여 재판이 어렵다라는 게 반박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인들을 지금 철회하고 있어서 이게 왜 모순된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저희가 뭐 좀 약간의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재판을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건 어떻게 그 이유를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증거나 증인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근거로는 그 고영태의 구속 기간이 11월경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많고 다툼이 있고 이제 변호인들 판단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좀 충분히 준비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의 생각과는 이제 전혀 달리 검찰은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일단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다 보니까 재판은 구속 기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가 되기 전에 유죄로 끝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네, 그런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죠. 특히나 이제 최순실 씨의 재판도 결국엔 최순실 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결정적인 그 최초 그 제보자였고, 그 전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고영태였는데, 고영태가 어쨌든 간 무엇인가로 유죄,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재판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든가 그걸 맞습니다. 들고 나와서 그쪽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어쨌든 그런 의구심이.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또 고영태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민사 소송 제기를 해서 며칠 전에 고영태 씨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호인에게 전달이 되진 않았고. 민사라는 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시영 씨가 아마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장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조만간 이제 답변서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특이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형사로 하지 않습니까? 민사로 왜 했을까요? 보통 이제 형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시영 씨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피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그래서 민사를 한 거군요. 입은 닫게 만들면서 본인은 조사받을 대상에서 빠지는 전략. 이렇게 이해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영태 씨 재판 어떻게 예, 진행되고 저는 있는지. GH입니다. 자진 탈당은 안 하실 거죠?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아니, 혹시나 했어요. 혹시고 역시고 난 안 하지. 우리 쪽 식구들이 나가주시길 바래가지고. 안 나간다고. 나가라! 나가라! 아유, 진짜 그냥 확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 그렇게 나랑 인연을 끊고 싶답니까? 예. 아휴, 끊어야 산다. 남아있는 애들은 살아야지.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같잖아요. 부역자들 주제에 무슨 가짠다. 많이 화나셨구나. 나라꼴 이꼴로 만들어 놓은 걸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은 살겠다. 꼬라지들 하고는. 아프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4년을 망쳤지만 그들은 9년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돼. 더하기는 다 할 줄 아는데 뭘 그래. 9년을 망친 잔당 세력들이 지금은 입 싹 씻고 전혀 책임 없는 척하고 있는 것 좀 봐 그냥. 아유 가짜 넣어가지고 정말. 이해는 합니다. 예전부터 배신의 정치를 그래 참 경멸하셨는데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당 자체가 아주 때로 배신하니까. 에휴, 돌지 아주 그 기분 알지. 그냥 싹 다 내쫓아 버리는 방법 없을까요? 에이 왜 그래. 정당 해산이나. 왜 그래. 우리 식구들이야. 알게 뭐야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거. 상식적으로 틀리지도 않아요. 왜 나만 대가를 치러? 같이 놀았으면 같이 치러야지. 에이 그래도 객이 다르잖아. 놀았던 스케일이 다른데. 제가 예전에도 그 배신의 정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제 그런 사람은 선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부역질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간판만 바꿔단 채로 배신이나 떡 먹듯이 하고 있는 이 잔당 세력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심판하여 주셔야 하고 다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 말 명심하여 주시고 이상 오늘은 이것으로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요. 아이고. 왜? 아니야 여기. 여기가 거기가 아니야. 아니구나. 나는 이게 의사봉인 줄 알고 치려고 그랬어. 김밥이야 그거. 아이고 이거 아주 잘 말았네. 단단하게. 깨어났어요. 과거는 흘러갔어. 아무튼 인연 끊고 싶으면 나 출당시키라 그래요. 난 내 발로는 안 나가니까. 역시 근성은 있으셔. 그죠? 내 친구 보는 것 같아. 내 친구도 있거든. 지풀도 없으면서. 저기요. 친구 얘기야. 죄송해요. 최덕수. 안 할게. 심기도 안 좋으신데. 그만하고 들어갈게. 안에 들어갑시다. 앞으로 아니야 문 열게. 문 열어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야당의 정의원. 정의원이라는 근데 한 얘기 들었나 그거? 나 빵 터졌네. 문통이 계속 헌법을 위반했다. 이 문통 탄핵 사유다. 팩트가 한 개도 안 맞는, 근거도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저질스러운 그걸 뭐라고 그냥 악담이야, 악담 그냥. 그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9년을 망친 부역 세력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이 그거지.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이 당당하고 되게 시끄럽다. 헛소리를 찍찍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의원 소환제 빨리 해야 돼. 그거. 봐서 좀 심하다 싶으면은 금배지 임기를 굳이 다 채우게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당연하지. 나도 못 채웠는데. 난 채웠다. 아유 심하다 진짜. 왜 그래 또 나까지. 할 때 불가사의. 뭐가? 5년 채우신 거. 에이 참나 이거.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세훈 씨 거? 원전? 예. 아니 들어봐요. 다운받아줘. 울적할 때만 듣게. 우리 세훈 씨 목소리. 정말 그 사람은 가지가지 많이 했지. 많이 했더라. 이뻐 죽겠어. 아이고. 그러면 벌도 가지가지로 많이 받아야 되겠던데. 저 한번 튕겼어. 응? 추가 증거 안 받는데. 그냥 이 시점에 선고하겠대. 이야. 내 사랑 사법부. 최고네. 응? 세상 돌아간 일에 담 쌓고 사는 쪽은 그쪽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참 사법부가 있기까지 그게 또 우리 양 대법원장. 아유 땡큐죠. 알아. 그분 덕분에 담을 얼마나 많이 쌓았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등불 같고 등불식이나? 눈을 되게 침침하게 만든. 눈 침침하게. 예, 등불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맞아. 예. 시력만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한 등불도 있고 여러 가지 등불이 많이 있지. 예. 댓글 부대 팀장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줄줄이 자백하고 있대. 안 가봐도 돼요? 내가 거길 왜 가? 웃겨 진짜. 웃겨. 아니 참. 그냥 가서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라도 구경하고. 됐거든요. 참 진짜 내가 왜? 나 갈 때 많아. 스케줄 훌이야 훌. 꽉 찼어 오늘도. 가시기 전에 사연 하나 받고 가세요. 청취자 사연 왔는데. 나한테? 예.
뭐 이거. MB님 안녕하세요. 그럼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예, 예. 네, 들으세요. 예. 언론을 망친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가슴에 이게 문장이 어디서 많이 누가 버려? 최승호? 어디 최승호지? 이름은 안 써 있고 영어 이니셜로 CSH. 최승호네. 아, 나 진짜 사연까지 이래 버려야 이제. 징그럽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래도 에이. 최 PD 최 감독 그분이 영화에서 재밌게 그려줬잖아요. MB님 잘 살았어. 개그 캐릭터. 아, 살기 개코라 진짜. 아, 몰라. 나 갈래 진짜. 아, 잠시만. 엘리베이터 불안해. 뒤쪽 저 비상구 계단 쪽으로 가야 되겠다. 혹시 저 최승호 보면은 여긴 나 이제 안 나온다 그래. 에이씨. 최 PD 그분이 주로 비상구 계단 쪽에서 기다리던데. 안녕하십니까, 민님. 예, 최 PD입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밀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거봐. 질문을 못하게 하면 저기 나라가 있을 망해요! 것 같았어. 응? 되게 오래 기다리던데. 대답 좀 해주지. 말이 그래요?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나머지 2명의 진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머지 두 증인으로부터 나온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허위 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의 폭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진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무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내밀한 사정,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 그걸 이제 우리가 비밀의 폭로라고도 부르는데 비밀의 폭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 예. 어쨌든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디테일한 거는 준 건 맞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예. 그리고 돈을 준 면목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머지 두 공무원들이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 이 진술 하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돈을 줬다는 사실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돈을 줬다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돈을 제3자인 자신이 줬다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짧은 기간 내에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돈을 주었다는 사람, 예. 그리고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네. 3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알선수재라는 게 세관장을 고영태와 최순실을 통해서 세관장을 안 될 사람을 임명하면서 네. 고영태가 돈을 주었다라는 제3자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조거든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받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인사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진했던 사람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제3자가 돈을 줬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구조긴 그렇죠. 합니다. 네. 어쨌든가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의 진술은 일단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돈을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영태 씨.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도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도 중요합니다만 고영태 씨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해서 진행사항 중간 체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변호인 김명민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고영태 씨 혐의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고영태 씨는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알선 수재,
그리고 사기, 마지막 하나는 그 사설 경마장 운영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자, 어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네. 어제 증인 신문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제 어제와 지난 금요일 이렇게 혜택을 입은 바 없다거나 혹은 뭐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나 보죠?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신빙성이 깨졌다고 표현하시니까. 예. 제 구체적인 정황,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영태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고영태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알아도, 네.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이렇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혹은 의전하는 사람 정도의 관계인지는 알겠지만, 뭐 고영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실제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진 같은 경우들은 이루어졌는데, 돈을 준 사람은 그 나중에는 명목 자체를 또 바꿉니다. 자기의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또